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들 준비하셨어요? 아이들 선물이요? 네, 주문을 해놨습니다. 주문? 네. 산타할아버지한테. 오늘 밤에 이제 갖다 놔야죠. 아니 근데 진행자 좀 무리수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무리수예요. 예, 인정하시나요? 무리수? 그럼요. 근데 이게 또 오늘 안 쓰면 예. 쓸 일이 없는 게 예. 책을 한 5권 주문했더니 사은품으로 딸려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별이 5개 붙어 있어서 예. 왜 별이 5개가 뭐지? 그 장 뭐 돌 침대가 아니에요. 개. 이 시사본부에 대한 고객 평점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냥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야, 오늘 뉴스가 이게 좀 갑작스러운 발표라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격 사면,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뭐 형기를 다 마쳤으니까 복권.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자, 박 기자님 오늘 뭐 어떤 인물들이 좀 사면 복권 대상이 된 겁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있겠지만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진 점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가까이 복역해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하고 설명하면서 네. 이 뉴스가 전해진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0시에 곧바로 석방이 되는데요. 지금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바로 이 귀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환영하는 국민도 있고 네. 또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네네. 사실 2007년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17년에 만기 출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복권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포함해서 475명이 가석방으로 오늘 풀려났고 선거 사범 315명도 복권이 됐는데요. 주요 인물을 보면 최명길, 최민희, 박찬호, 이재균, 우재창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또 밀양 송정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65명도 특별 사면과 복권인 상황이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천여 명도 특별 감면 조치가 됐습니다. 네. 통상 뭐 좀 국민 화합, 대통합,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럼 우리가 생계형 사범들은 많이 사면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 정부의 이제 정치인 사면은 정말 뭐 최소화하겠다, 네. 하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는 꽤 들어 있고요. 오히려 이 오늘 뉴스들을 오전에 쭉 보니까 사면 대상이 안 들어간 사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또 조명이 이제 새로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쭉 박 기자님이 전해주신 사면과 복권, 가석방, 특사, 성탄절 특사죠.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이에요. 네네. 사실 가석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이재용 부회장도 그냥 뭐 특별히 가석방이었죠. 가석방이었고 근데 이제 맞춰서 한 건잖아요. 성탄절 특사하고 이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이를테면은 진보에서 진보, 원하는 보수. 사람, 보수에서 원하는 사람, 뭐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까지 네. 해가지고 한 명만 했을 때는 오히려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엔 찬성하고 국론 분열이 또 더 될 수도 있다. 이게 대통합을 위한 거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들 논란은 피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다 두루두루 좀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한 거고 올해 초만 해도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운을 띄웠을
때만 네. 해도 청와대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검토한 바 없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1년 만에 이제 기조가 바뀐 거죠. 거의 네네. 1년여 만에.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은 고령의 이제 건강이 나빠진 거.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 나빠진 거를 고려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넘길 수 없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YS 김영삼 대통령도 예, 맞아요. 사실은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한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건의를 하고 현직 대통령이 예, YS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물러나기 사실은. 직전에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정확하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맥락들을 봤을 때 원래 대통령은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이제 빼는 이런 예. 뭐 관행처럼 이제 된 거가 같은데 다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8개월 있었고 5년 가까이 있었는데 5년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1년 2개월 만에 1년 1개월 만에 빼는 네. 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 화합을 위한 것이다. 김준일 대표님 말씀처럼 방점을 찍었고 반대하는 분들의 해량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자, 일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아졌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때 일축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철수 대표는 형 집행 정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랬네요. 근데 형 집행 정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사면 뭐 이렇게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이 여야 정치권의 이제 입장들도 궁금한데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유영아 이 변호인 네네. 입장이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어허. 이게 감사한 뜻을 예. 전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보로 속보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민주당 반응부터 좀 보면 예. 사실 송영길 대표도 이걸 좀 몰랐다고 해요. 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하거나 뭔가 검토를 같이 해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은 이 결정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반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SNS를 보니까 그때 국정농단 관련해서 촛불 집회에 있을 때 그 사진을 올려놓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국민 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스탠스입니다. 존중한다 얘기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사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직접 해서 근데 좀 짧았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영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사면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을 낸 거네요.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면서 같이 네네. 맞춰서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고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오늘 이 병원 앞에서 환영 집회 오늘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사면 환영 집회를 이제 입원 중인 병원 앞에서 한다. 네. 우리공화당이죠. 자, 그래요. 지금 뭐 이 정치권 각계각층의 이제 입장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여야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여야 정당들은 환영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환영한다 내지는 존중한다. 존중한다. 보수 쪽에서는 주로 중도나 보수에는 환영한다. 진보 정의당은 쪽에서는 강한 반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강한 반대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명이 눈에 띄는데 한 명은 송영길, 한 명은 홍준표예요. 그래요. 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거를 사면을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왜 그랬냐면 오늘 새벽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사면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요. 중앙일보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했다. 이거를. 요게 보도가 나온 중앙일보가. 거예요. 네.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를테면 사면을 이런 네. 파장을 이제 미리 민주당이 조율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미 대선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대선 국면이다 선거 보니까 국면이니까. 서로 이제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한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렇겠죠. 홍준표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예. 문재인 퇴임 앞두고 겁났나.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야권에서의 일부의 시각은 이겁니다. 박근혜를 사면을 해서 이제 풀어줬을 때 이게 야권 분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무슨 발언을 할지 몰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 네네네.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라 개인의 박근혜라고 한다라면은 네. 이를테면 자기를 잡아놓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네네. 원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좋은 거예요. 인연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런 류의 메시지 같은 거가 툭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이 분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골고루 지금 보수 네네. 쪽에서는 보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갈라치기다. 이를테면 지금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미묘하게 이게 향후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가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네. 무슨 발언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야, 대선 국면에 여기에 대해서 좀 김종인 위원장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오늘 언론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 전 대통령도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가질 거다. 네네.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또 튈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고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야권 분열 논의 술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TK 민심이 요동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조은진 지금 대표도 얘기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민심 안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옥에 보냈던 네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좀 있거든요. 이걸 민주당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윤석열 후보한테 결국에는 이게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 국정농단 수사 때를 보면 이제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제 좌천됐던 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돌아와서 수사팀을 지휘하면서 상당히 또 중차대한 역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쪽 진영의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재밌는 게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가 대선 출마 선언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동생의 손을 뭐 들어주지는 않겠지만은 보수가 표가 분열될 수도 있다. 살짝 많이 남기더라도. 그러면 진짜 초박빙에서는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어떻게 있다. 될지. 미묘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네네. 또 자매분들이 그렇게 이제 관계가 막역하진 않았어요. 막역하지 않았어요. 사이는 네네네.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영 씨 얘기하니까 이제 그 또 이제 남편 되는 신동욱 씨. 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30일 그럼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 때 어떤 첫 메시지가 육성으로 나올지 그 이후에는 1월, 2월 대선 판도에 또 어떤 역할이 이제 혹시 이제 또 보여질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도 내겠지만 특히 이제 조원진 대표나 그러니까 유영아 이 변호인 같은 경우
이 통해서 메시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입장을 대리하는. 네. 그래서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그외 또 오늘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을 보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합진보당이 정당 강제 해산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네. 당연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또 이석기 이제 전 의원은 당시에 이제 내란 선동, 내란 음모 막 이런 무시무시한. 근데 OR이라는 조직이 혁명 조직이 알로. 아로 네. 그렇죠, 예, 아로. 그래서 이제 실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되고 내란 선동만 또 유죄가 되고 하게 돼 있죠. 아, 역사가 또 돌아오네요. 이렇게 돌아오네요. 네. 앞으로 지켜볼 사안입니다. 자, 지금 12시 38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곳곳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한파 속의 강원 영동에는 30cm, 아직까지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도를 오가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소통이 모두 원활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힙니다. 남부권인데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거창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2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 대동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전격 사면 소식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타 정치인들 관련 소식을 법무부 청와대 입장을 포함해서 이 여야 각계 반응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래 이건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속보였던 거고요. 지금까지 다룬 게 쭉 예정돼 있던 이 뉴스들을 보면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던 건 이거예요. 오늘 좀 묻힌 감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호남을 1박 2일 방문했는데 이 지역 관련 메시지보다 이건 묻혀버리고 오히려 실언이 더 부각됐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박 기자님이 쭉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전남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와서 취재진들이 물어보니까 윤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이념투쟁이 민주화 운동과 목표가 같아서 당시엔 받아들여졌지만 문민화 이후에는 이념투쟁에 사로잡힌 운동권에 의해 우리 사회가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럼 수입된 이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남미의 뭐 종속 이론과 야. 북한의 주사파 주체 사상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날 얘기인데요. 이걸 좀 예로 들었습니다. 80년대 초중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문제가 됐던 발언이 있는데 뭐냐면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부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 보수정당이 호남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걸 반성하면서 더 혁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다. 뭐 부연 설명이 나왔지만 이건 또 자당 저격성 실언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러니까 1박 2일 호남 일정 사실 윤석열 후보가 노린 건 뭐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네. 동서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이걸 내가 해나가겠다. 이어받겠다. 네, 지지해달라 이런 건데 이런 메시지는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크게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고 그저께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극빈층 자유 발언 또 구직 앱 발언. 예,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자유의 필요성을 네. 아예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구직 앱 발언도 있었잖아요. 미래에는 네. 온라인으로 이 구인구직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앱으로 할 수 있다. 네. 지금 1, 2학년 대학생, 1,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인크루트하고 잡코리아하고 뭐 사람이는 좀 나중이지만 네. 97, 8년에 설립이 됐어요. 꽤 오래됐죠. 전 세기에 설립이 됐죠.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으로 메시지를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던데 관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개 발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말실수를 어떻게 줄일지 이게 좀 윤석열 후보한테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일 일실현도 아니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김유일 대표님 어떻게 좀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실현 논란. 여당에서 1일 뭐 2실현, 1일 2망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뭐 의혹이 터지면 네네. 다른 의혹으로 덮는다. 막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슈로 덮는다.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자꾸 뭐 연예계에 큰 사건이 터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당시에 뭐 이제 했었죠. 뭐 여권에서는 본인의 망언을 본인의 망언으로 덮는다. 네. 뭐 이런 이제 비판 어린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젯밤에 더 라이브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밤에 본 것 같은데. 제가 하진 않았고요.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검사 시절에 윤석열을 알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완전 다변이랍니다.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먹는 거 좋아하고 다변이래요. 네네.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약간 눌변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말은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국민의힘 선대 관계자분들이 또 다변이라고 좀 달변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판단에 맡기고요. 네네. 그거는 다변인 거는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후보가 가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 본인이 말을 못해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안달이 난 이런 상황. 근데 이거를 선대위에서 컨트롤이 그동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옆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제지를 하거나 바로 옆에서 바로 교정을 해주고 네네. 뒤에 해명을 하는 것과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취지죠라고 하는 거는 천지차인데 네. 선대위가 그걸 못하고 있다. 다 윤핵관 그런 좋은 말만 한다. 이런 난맥상들이 지금 있는 거다.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바로 잡힐 것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고집이 또 상당히 있는 분이라서 네네. 이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선대위에서 또 메시지 관리를 하려고 할 때 후보가 응할지 이런 등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이야기거리들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많은 또 정치인들이 주목받는 건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이제 기사가 끊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란 말까지도 정치권에서 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이탈 이 문제가 아직도 좀 잔불이 남아 있는데 이게 또 불거진 게 하나 나왔어요. 김용남 전 의원이죠. 김용남 변호사 전 의원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 김용남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이 터졌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용남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은 역으로 이핵관이 있다. 이핵관이 네. 있다. 네. 이준석 대표 측 핵심 관계자. 이준석 핵심 관계자가 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좀 앉혀서 거기에 없던 월급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급하는 자리가 있다. 그건 누가 봐도 이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윤핵관 문제 삼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핵관 문제를 제기하면서 월급을 몇백만 원 받는 그런 자리 좋다. 뭐 이걸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이거 거짓이다. 당 윤리위에 김용남 전 의원을 제소하겠다. 예.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정직을 단 2명만 나는 채용을 했다. 그리고 당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개인 차량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대표가 이 내부 내부 총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네. 왜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하고 있냐 이런 건데 특히 멀리 안 간다. 윤리에 가서 설명해라. 정무실장은 봉급이 없고 역할에 따른 직함이지 공식 직함은 당대표 특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용남 전 의원이 하는 게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 왜 내부 총질하냐. 이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었고요. 김용남 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무실장의 경우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쓴 돈을 액수를 밝히라고 했더니 봉급 없다는 동문서답을 한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비판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윤리 운운하며 겁박하는 게 그게 전형적인 갑질이다.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국어를 잘 못하시나 방구석 여포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같은 당 내에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선대위 인사로부터 나왔고 반박이 이어지고 진위 공방인데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이제 국내 최고의 팩트 체크 전문가시니까 이 월급을 뭐 준다 안 준다 이 진위 공방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월급을 주는 게 주고 안 주고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고 네. 지금 한마디로 이준석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윤핵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김용남 전 의원이 제기를 네. 한 거예요. 이 갈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후에 또 SBS TV 나가가지고 또 인터뷰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지금 계속 확전이에요. 계속 확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신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그러니까 최경영 최강시사 나와서 이제 네네. 라디오 인터뷰한 게 되게 화제가 됐는데 이때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진박을 진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박 간별사 이런 표현 진박 썼었죠. 간별사.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끌었고 지금 이 윤석열 주변에 윤핵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신념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내전이고 내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한 발짝씩 그러니까 이런 뭐 다른 분들도 윤핵관이든 아니든 이런 분들이 공격을 이준석 대표 공격도 멈추고 이준석 대표도 좀 이제 언론 인터뷰를 당분간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좀 자제할 피곤하다. 필요가 있다. 맞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네네. 피곤하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분도 많고. 근데 지금 이게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진보 진영에서 매우 좋아하시죠. 지금 이 내전을. 네네. 강 건너 불구경. 근데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저도 납득되지 않는 게 주로 언론을 통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다 서로 공격을 얘기하니까 보통 같은 조직 안에 있으면 갈등이 있어도 밖에는 쉬쉬하고 숨기고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누가 주도자가 김종인 총괄위원장 모여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야. 당신은 좀 조용히 하고 있고 당신은 이렇게 처리하고 해서 밖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원팀처럼 행동하지 않나요 보통? 그게 좀 정상적이죠. 공개적으로 방송 저격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이게 저희가 않나 계속 싶어서. 쭉 봐왔던 네. 정치권의 모습과 좀 전혀 다른 상황이 네네. 펼쳐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봐야 되나. 이거 언론이 기자들은 요즘 너무 편하겠어요. 취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쓸 게 너무 많죠. 네. 요즘에는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당대표면 당연히 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선대위직은 그만뒀지만 당무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무와 대선 승리를 떼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후보와 소통을 하고 아니 울산회동에서 불고기 먹으면서 음주도 같이 하면서 원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럼 그 모습은 뭐였냐. 소통이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커플티 입고 유세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후보랑 상의도 안 했다. 후보랑 소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니냐.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당을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지금 뭐 야당 얘기들이 많아서 하지만 좀 또 균형을 잡아봐야 되니까 여당은 아까 강 건너 불구경 즐기고 있다 했지만 사실은 이게 대선 과정은 또 자책골이 많은 쪽이 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당은요, 아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이 쭉 이름들이 나왔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옹호해서 논란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이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 네네. 이게 다 봤더니 모두 공익적 활동을 위해 뛴 내용이다. 아, 전과가 네, 전과. 공익적 활동을 위해 뛴 결과다.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특히나 좀 지적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네. 음주운전 정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잘못했지만 제보자 얘기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가는 마음에 했다. 이렇게 좀 아하. 편을 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인터넷상의 여론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음주운전을 이렇게 편을 들고 옹호를 하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경찰관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술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음주운전하고 도둑 잡으러 가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걸까? 지금 그런 비유로 들려서. 그렇습니다. 자,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한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출범식이에요. 아. 그러면 직능본부에 맞는 말씀이나 하시지. 대외 행사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이게 쉴드가 아니라 환기입니다. 환기. 아 환기. 이재명이 예, 또 예. 전과가 있었지. 아, 이게 지금 송영기 둘 다 엑스맨인데 당대표가 아, 네. 송영기 대표도 그 전날에는 예. 그 김건희가 반말하더라. 아. 김건희 그 씨가 네네네. 후보에게. 그럼 후보가 후보한테. 반말하지 그러면 뭐 다 뭐 남존여비 유교 사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일일 일실언을 자, 두 분 대표가 공개하세요. 하면은, 예. 박 기자님, 부부가 반말합니까? 네, 저희는 반말합니다. 김 대표님. 저는 둘 다 존댓말 씁니다. 아니, 뭐 그럼 존댓말 쓰네 자기네는.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쓰니까 네네. 예, 예. 한쪽만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쪽만 뭐 예, 이제 예.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제 진짜 조직 관리에 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송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자, 이 파장들이 어떻게 가는지는 또 다음 주에 성탄절을 보내고 계속 봐야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와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303님의 신청곡이 디저트